네,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호실적 등의 3대 지수 모두 맑은 날씨 보였는데요. 다만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 시간의 거래에서 흐린 날씨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요, 엇갈린 날씨 흐름 보인 미 빅테크 실적과 또 연휴를 앞두고 장 초반 먹구름이 끼어 있다가 지금은 살짝씩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실 텐데요. 대선 테마 안에서도 인물별로 좀 상반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오리엔트바이오, 형제엘리트, 일성건설 등 이 후보 관련주가 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주 일정실업은요, 상한가에 안착, 아이스크림 에듀와 태영건설 등의 종목들도 따스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형 변압기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이 전력설비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들에도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중국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커지면서요. SM, JYP엔터, YG엔터테인먼트 등의 이 엔터주와 화장품주들에도 오늘 따스한 봄 날씨 보이고 있고요. 오랜 진통 끝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이 핵심 광물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광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오늘 맑게 개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도록 할 텐데요. 예상으로 또는 호실적의 두산이 오늘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연이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 맑은 날씨를 전망했는데요. DS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1%, 메리츠증권에서는 15.9%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양식품인데요. 폭염특보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이 불닭볶음면 수출이 본격화한 2016년 이후 8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일찌감치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쾌청한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주도요, 유심 해킹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사실상 금지한 이 정부의 조치에 SK텔레콤은 오늘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반면에 대한통신사로 부상한 LG유플러스는 오늘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였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지난 1월 한때 제외됐던 아이오닉 5는 조지아주 현대차 신공장에서 본격 양산되며 요건을 충족시켰다. 미국 에너지부는 1일 아이오닉 5를 세액공제 대상에 재등재했다. IRA는 미국 생산, 배터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최대 $7,500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조지아 신공장에서 아이오닉 5에 이어 아이오닉 9도 양산을 시작했으며 이 역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기아 EV6, EV9은 이미 보조금 대상이며 현대차의 이번 재등재로 미국 시장 경쟁력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입지를 강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켓다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이제 시장 흐름부터 먼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연휴를 앞두고서 일단은 지금 상승부를 켜고 있는 양 지수입니다. 뭐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쉬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만 5천 원이 깨진 그런 모습들인데요. 삼성전자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제 플러스가 나온 것은 마청이 쉬고 있는데 이제 동생들이 오늘 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조선,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딱히 이제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여지긴 좀 어려워요. 그동안에 조금 낙폭이 컸었던 것들에 대한 반발 매수, 공매도 환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오늘 이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하이닉스의 견조한 상승이죠.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만 아무래도 연휴 중간이잖아요. 오늘 쉬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계실 텐데 오늘도 거리도 많이 한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매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별로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월요일, 화요일 또 이틀 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또 지속될지 또 우리나라 또 정치 일정도 상당히 지금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있어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소극적, 수동적 매매로 좀 변화시키면서 시장이 일단은 약간의 거리를 좀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 1%대 약세, SK 하이닉스의 경우 지금 4%대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18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해 있습니다. 상반된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소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안에서의 기회 어디에서 찾고 계실지 저희가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데일리 하스탁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테마는요. HBM입니다. 뉴욕 증시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이제 1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HBM 관련주들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수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4월 수출액이요. 앞서 이제 반도체 시장 호조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해서 4%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좀 나왔거든요. 함께 또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뭐 개별 종목들의 이슈별로 좀 상반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또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HBM입니다. 뭐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뭐 이오테크닉스, 고영, ST 테크윙 이런 종목들 HBM 관련주들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조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4%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6% 빠진 것도 굉장히 우리가 자주 보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1.6% 빠짐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4% 올라간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밀리는데 하이닉스가 뭐 한 1, 2% 정도 올라가는 거, 뭐 그렇다 치더라도 4%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외국계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SK 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매출에 대한 견조성 이런 것들은 여러 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들이지만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공매도 수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의 환매가 지금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바닥을 잡은 거죠. 완전 바닥을 잡은 건지 아니면 신규 매수로 들어오는 건지 이거는 시간이 좀 다음 주 후반 정도 되면 어차피 이틀 지나야 나타나는 거니까 그 수치가 나타날 거죠. 근데 영업일수로 이틀이니까 아마 다음 주 이 시간대면 좀 그런 것들이 윤곽이 좀 오늘 매수에 대한 윤곽이 좀 드러날 것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라이언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AI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있어서 AI와 관련된 특히 이제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GPU와 HBM이 같이 구동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HBM과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큰 폭의 관심을 다시 한번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은 SK하이닉스만 보통 올라가면 장비 부품주들이 쉬어가는데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이 섹터가 지금 이제 강한 거예요. 삼성전자 섹터가 강한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HBM 섹터가 강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HBM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모멘텀이 살아있고 여기에 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장비 부품주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오늘의 HBM 관련주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소장님, 저희가 HBM 관련주 안에서도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이제 20만 원 이하대 구간이다라면 네. 상당히 오늘 의미 있는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봐주는 것이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봉으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의 봉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일봉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이 추세가 밑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오늘 강한 주봉들이 나타나면서 밑에 하락 변동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 윗단의 추세가 밀리고 있고 밑에 단의 추세가 만나는 부분들이 현재 20만 원 부근이거든요. 그 20만 원 부근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래량을 놓고 본다라면 하루 거래량이 쉬어준 모양이죠. 주봉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하루 거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꿈틀대면서 밑에 하단에 있는 지지선을 확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오늘 나타내고 있고 봉이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 원래 과거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면 음봉이 나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인데 오늘 또 양봉이 나오면서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이거든요. 주봉으로 놓고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오늘 상승이 하이닉스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측면, 특히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바닥에서 현재 지금 들어주는 모습들 오늘 확연히 양봉의 모습들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장 끝나고 발표가 하다 보니까 오늘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페타시스가 지금 이제 이런 주주 가치 재고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게 역설적으로 한미 반도체와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협화음이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SK하이닉스의 불협화음 이 속에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자신만의 자리를 침투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값받기를 위한 주가에 대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따라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관심권에서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하이닉스와의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양사가 다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보도 이후에 둘 다 이제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쟁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화그룹과 이제 경쟁 구도로 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 틈새를 파고들어서 주가를 제값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는 전략,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지금 다른 분들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데일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관망세를 유지하는 전략이 오히려 유효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HBM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SK하이닉스와 이수페타시스 좀 짚어주셨고요. 한미 반도체에 대한 개별적인 점검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수출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 이제 4월 수출액이 3개월 연속 증가세, 여기다가 이제 국내 수출이랑 연관성이 높은 또 ISM 제조업도
컨센서스 상회했다라는 이런 데이터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수출주에서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난 어저께 나온 거 보면 엊그제 나온 거 보면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GDP라는 것은 정부, 기업, 민간 여기에 수출을 더하고 수입은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관세 영향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수입이 늘어났죠.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마이너스 요소가 커지면서 경제 성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수출이 늘었죠.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늘어난 게 미국 입장에서 수입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나왔고 우린 긍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를 피하기 위한 회피 물량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야 되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리 선구매에 대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도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 그리고 이제 우리 4월 수출 데이터들이 잘 나온 것 중에서 개별적으로 관세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또 상당히 시장이 투자분들이 굉장히 현명해지는 게 물론 조선주들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조선주를 수출주라고 보기에는 물론 수출주죠. 근데 수출주를 부각시키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투자분들이 현명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K 브랜드의 역할에 따른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좀 선별해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수출주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랑 네. 자동차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관세 영향에서 좀 자유로워야 하고 또 K 브랜드 언급을 해주시니까요. 뭐 화장품이나 식품주들 생각이 나거든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잘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달 말이죠. 네. 5월 30일 날 굉장히 강한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이러한 아모레퍼시픽의 움직임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아모레퍼시픽이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고전했던 것이 이제 탈중국, 그다음에 이제 친서방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선을 이제 다변화시키는 기간이 한 2,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CMO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ODM 업체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상당히 못 올랐었던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야 반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관련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느냐 여부 그 데이터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는 맛이 무서운 삼양식품이죠. 삼양식품도 이제 10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100만 원에 대한 탈환 여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삼양식품에 대한 관심 이제 곧 100만 원이에요. 다음 주면 100만 원 이제 돌파하고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삼양식품에 100만 원 안착이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삼성바이오가 100만 원 안착한 이후에 100만 원이 잘 안 깨지잖아요. 네. 한번 깨진 다음에 다시 올라온 이후에 안 깨지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100만 원에 대한 안착 여부, 그러니까 이제 일단 돌파, 그 위에 안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면서 삼양식품에 이제 100만 원 탈환을 좀 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제일 재밌는 게 호텔신라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호텔신라가 강한 슈팅이 한번 나왔죠. 면세점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호텔신라 올랐고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도 호텔신라를 말씀 좀 드렸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오늘 계속까지 3일 연속 횡보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차트가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강한 슈팅이 아마 다음 주 초반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 날 이후에 변동성이 없어요. 만약에 호텔신라가 우리가 이제 저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약할 거라면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물량이 안 나오죠. 물량이 안 나오면서 고가권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두 번째 강한 슈팅을 기다리고 있는 교과적인 차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 저런 차트를 놓고 보면
상당히 재밌다라고 저 차트는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저런 차트 모양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찌됐든 면세점 호조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고 계열사 축소에 대한 어떤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저는 다음 주 월화 쉬고 오히려 호텔 신라에 한번 베팅을 과감하게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단 언제든지 주식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꼭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는 손절 라인을 걸어놓고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과 식품, 면세 쪽에서 한 종목씩 기회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100만 원 돌파 이후의 안착 여부 저희가 좀 잘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호텔신라에 굉장히 긍정의 의견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네요. 저희 마지막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상승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입니다. 어떤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5월에 이제 미국에서 암학회가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항상 학회는 있습니다. 근데 학회 모멘텀에 대한 어떤 부분들, 제가 학회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회라는 것이 물건을 수출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명함 돌리러 가는 자리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하지만 하나의 어떤 그 기대감, 모멘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결국 주식 투자라는 게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대회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시장에서 미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미인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미인은 뭐다? 진짜 아름다우냐의 여부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인정하는 그 미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의미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CDMO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개발, 이런 신약 개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관세 무풍지대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업종 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제약바이오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그 방산 갔다가 조선 갔다가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매매 전략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긍정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미인대에 좀 비교를 해주셔가지고요. 진선미 꼽아주신다면요? 일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미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 치료제라고 본다라면 오늘 뭐 대웅제약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 치료제가 나왔다, 네. 항암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을 연관성을 갖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건 어차피 글로벌리 다 통용이 되는 거니까. 근데 비만도는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르죠. 네. 더군다나 한국 사람 속에서 저처럼 아랫배가 나온 사람이 있고 윗배가 나온 사람들이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는 각각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제 국내용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 수요일 날 강한 슈팅이 나오고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들이에요. 그게 저는 오히려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어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수주 잔고가 안정적이죠.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이제 주식 이런 그 기대감을 특히 이제 CDMO 분야에 있어서 선두니까 이건 기술 이전하고 좀 다르죠.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2상, 3상 이게 5년, 10년 정도 걸리는 그런 큰 프로젝트라면 삼성바이오는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삼성바이오가 지금은 트레이딩하기에 훨씬 더 좋은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기술이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전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신약으로 개발될 때까지의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삼성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왜 올라가나 그랬더니 결국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그런 것들도 이슈가 하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 뭐 KB 회장도 만나고 하나그룹 회장들도 만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 미국에서 FDA 승인에 지금 이제 걸고 있는 것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한 3개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민원의 해결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좀 오갔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셀트 서정재 회장 같은 경우 미국도 조야의 인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방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제약바이오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해주셨습니다. 미인주로 한미약품,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세 가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아스탁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준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더본코리아가 5월부터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5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가맹점 로열티 3개월 면제, 본사 전액 부담 프로모션, 핵심 식자재 할인 공급까지 포함된 이번 대책은 가맹점과 함께 위기를 넘겠다는 백종원 대표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점을 보면 단순한 상생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오는 6일 더본코리아의 의무 보유 등록이 해제되는 주식 486만 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 보유 등록 해제란 주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매물출회 우려에 따라 주가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대규모 상생안은 주가 방어와 투자자 신뢰 회복을 동시에 노린 조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더군다나 백 대표가 5월 중 직접 전국을 돌며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연쇄적으로 열겠다고 밝힌 것도 기업 리더로서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 불안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도 6월에 추가적인 매출 활성화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안정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즉, 백종원 대표의 상생안은 단순한 온정주의를 넘어 의무 보유 해제라는 악재를 정면 돌파하려는 이중포석의 일환일 수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신뢰 회복과 함께 상장사의 책임 경영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번 조치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백종원 리스크 관리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기존에는 저희가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고 있었는데요. 월요일도 이번 주에 쉬어갔고 어제도 증시 휴장이었다 보니까요. 이번 주 총 8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습니다. 14주차 챌린지가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해주신 시메스입니다. 로봇 관련주 그리고 정책주로서도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설명을 해주셨었고요. 오늘 현재 구간에서 2%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월요일장에서 크게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의 성공률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큐브 엔터의 경우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광고와 섭외 요청이 급증하고 있어서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실적 증익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공략해 주셨는데요. 단기간 안에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저희 두 자릿수대 성공률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 그리고 미국 전력관리 회사 이튼에 이 전력막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었고요. 마이너스 2%대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인 진단 받아볼 거고요. 같은 날 태광 공략해 주셨는데 지난해 겨울부터 상승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 알래스카 개발에 대한 수혜 기대감, LNG 터미널 신규 인허가 재개에 따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공략 포인트 이야기해 주셨었는데요. 약 포함 수준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인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우진입니다. SMR 핵심 계측기를 개발하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등의 모멘텀과 함께 공략해 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오늘 딱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익절 처리 의견 일단은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현황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요, 3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IT센 글로벌과 네오팜의 경우에는 1%대의 성공률,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는 오늘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요,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파트너님의 빠른 진단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성공 여부부터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4주차 챌린지 누적 성공률은요, 7.98%입니다. 정말 아쉽게 좀 실패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요, 저희 주간 목표 성공률 13%인데 정말 아쉽게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간에 참 성공으로 마무리한 챌린지가 많았다 보니까요,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일단 소감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7.98% 좀 아쉽게 13%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보너스 챌린지를 진입하면서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정말 10번 다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조금 실패하는 과정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서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10번의 상승 이후에 오늘의 실패는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 자체적으로 좀 더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바로 달성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팔로우하고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흐름을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1차 우리가 단기 포트 안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길게 가져가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길게 보았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볼 수 있는 과정 여러분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다음 주차에는 꼭 성공하는 흐름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주간 목표치를 13%로 설정을 해놓고 있어서 그렇지 플러스권의 이런 성공률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그간에 14주차가 진행되는 동안 12주차까지 모두 이제 파트너님께서 성공률을 마무리를 했던 저희 1313 챌린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 좀 짚어드리고 싶었고 파트너님 또 챌린지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오늘 또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 도와주셔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성공은 비록 아쉽게도 하지 못했지만 우리 리뷰는 더욱더 디테일하게 이어가야겠죠. 가장 먼저 시메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메스가 우리 1313 챌린지 14주차, 보너스 14주차의 성공률을 가장 크게 끌어내린 종목이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성공률 자체는 높지는 않지만 오늘 중요 지지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2025년도 4월 11일 날 장중 15%까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단기 조정 장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죠. 그 이후에 이 상승 파동을 만들고 2차 상승 파동이 1차 상승 파동의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1차 상승 파동 안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폭이 예상보다도 조금 더 길게 이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이 중심선과 오늘 정확하게 이 초록색 선이죠. 파란색 선이네요. 이 회색 선. 자, 회색 선은
121선입니다. 이 121선은 6개월 이동평균선이고요. 거기다가 중심선은 20이동평균선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밀집한 상태에서 동시에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장중에 3.75%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단기 조정 장세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기 이 중요 지지 라인대인 24,700원 라인대를 충분히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번 2차 상승 파동에는 1차 상승 파동의 고점이죠. 31,000원 라인대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우리 단기 포트에는 포트에서 제외가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대응 방안은 24,700원 손절 시 손절 라인대 잡고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28,4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가격대 참고해서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큐브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터의 경우에는 자 오늘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13 챌린지 14주차 포트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11%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이번 상승 파동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 종목 자체로는 오늘 장중에 6%라는 상승세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어요. 이 눌림폭 크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8,800원이죠. 이 라인대가 어느 라인대냐면 과거에 2025년도 3월에 상승 파동의 고점 종가 기준으로 고가고요. 그리고 2025년도 4월 17일 날이죠. 장중 18%까지 급등했던 날의 종가입니다. 이 종가 라인대인 18,7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 흐름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다만 18,700원을 이탈 시에는 실망 매물이 조금 더 출회되면서 한 차례 더 눌려갈 수가 있어요. 그 눌림폭은 17,300원 라인까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8,700원 이탈 시에는 익절 기준까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제일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조정에 이어서 오늘 이 조정폭을 일정 부분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장중 2.41%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중요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아직까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거래량 기준 잡았을 때 2025년도 4월 10일입니다. 장중 18%까지 급등했던 날 거래량을 보면 장중에 170만 주 정도 동반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80% 대략 한 150만 주 정도에서 130만 주 이 흐름 이 정도의 거래량만 동반된다 하더라도 이 전 고점을 경신하는 강한 상승 흐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가 8,300원 리스크 관리점 잡고 대응 무난하게 9,9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강은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적으로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뚜렷합니다. 다만 이 종목이 아직은 이렇게 거래량이 유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등보다는 횡보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는데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견조로운 비추세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중요한 건 이 2만 원대죠. 29,000원 라인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9,000원 라인대에서 2만 원 라인대에서는 우리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만 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2025년도 3월 28일부터 점진적인 저점을 올리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2만 500원 라인대를 지지받아주는 선에서 변곡을 만들고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점 2만 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우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5.73%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정확하게 1차 목표가에 터치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죠.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코 관련 수주가 확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따라 단기 차익 매물 거기다가 이 단기 차익 실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또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단기적인 저장 장세에 따라서 1차 목표가 달성했을 때 익절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 가능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한 흐름은 지금 현재가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우리 익절 처리를 진행할 거고요. 7,400원 라인대에 한번 내려왔을 때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IT센 글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IT센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전거래일 상승하는 흐름을 강하게 만들어줬는데 오늘 이렇게 장중에 5%까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 2025년도 4월 9일부터의 우상향하는 흐름 좀 더 두드러지죠. 이 우상향하는 흐름 과정에서 이 4월 20일 날 장중 20%까지 급등을 했고요. 이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무려 400만 주까지 동반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단기 조정 장세가 이어졌는데 조정 장세가 길진 않아요. 이 조정 장세가 4월 19일, 4월 21일부터 현재 한 열흘 정도 10거래일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조정 장세는 6,1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한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정확하게 좀 더 리스크 관리점 잡아드리면 6,100원 손절가 기준 잡고 아무리 못해도 이 종목 7,000원까지는 단기 고가 올 수 있으니까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네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의 경우에는 자, 전 거래일 3%가 넘어가는 꽉 찬 상승세 이어갔고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눌렸지만 이 하락폭을 모두 다 메꿔냈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합권대까지 회복하는 흐름인데요. 이에 따라서 전 고점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최종 목표가는 15,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하겠지만 단기간에 변동성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14,300원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단기 목표가 기준 잡고요. 손절 라인대는 짧게 13,0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종목 스튜디오 미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장중에 14%까지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심선을 장중에 이탈을 했지만 이 장중 이탈한 흐름을 메꿔줬어요. 분봉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저가를 확인했을 때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들어 올려줬죠. 따라서 이 종목 일본 기준으로 단기 저점 라인 때는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3,4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점 잡고 추가적인 상승에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3,900원 기준 잡고 대응 전략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4주차까지요.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저희 1313 챌린지입니다. 사실 매일같이 두 가지 종목, 그것도 그냥 종목이 아니라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새롭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신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챌린지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참 든든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트너님, 저희가 또 이제 5월이 새롭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뭐 시장 대응 전략이라든지 또 5월 전반적인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좋은 종목들 좀 선별하는 방법들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죠. 이제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FOMC 정례회의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5시 이후에 무료 교육방이 온라인 교육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교육방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공략했던 종목들 단기간에 눌려 있지만 이 종목을 왜 더 가지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들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갔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5월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시장 전략들부터 좋은 종목들까지 좀 다양한 기회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파트너님, 오늘 이제 또 챌린지 15주 차죠, 저희? 네, 또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15주차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두 종목 안정적인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 롯데과 클리오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 종목은 좀 더 대형주고 한 종목은 중소형주인데 어떻게 이 종목들을 선정하게 됐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현대, 롯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롯데는 이 최근에 이 방산주의 실적이 굉장히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수주가 잇따른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가 이제 1월 달부터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폴란드 사업의 높은 수익성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실적 자체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까지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이 수출 지역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해소가 됨에 따라서 이 전 세계적으로 지켜봤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켜봤었는데 이제는 유럽에서도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굉장히 대폭 확대가 되면서 이 K 방산에 대한 수출 자체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꾸준한 수주 증가로 이미 3년에서 5년까지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방 안에서도 공략을 함께 했던 종목이죠. 작년에 함께 했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들은 약 80%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방송에서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1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1차 상승 파동에 이어서 2차 상승 파동 거기다가 3차 상승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곡을 만들어내고 이 추가 상승 파동의 초입에 위치한 모습인데요. 4차 상승 파동까지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 중에서 저는 실적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적을 동반하면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견조로운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중심선은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변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107,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정배열의 흐름에 한해서 단기간에 조정으로 이 5일선이 11선을 소폭 이탈했는데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를 바로 앞두고 있죠. 따라서 이 정배열의 흐름에 대해서 우상향한 흐름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2만 3천 원, 손절가는 10만 3천 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리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한알령 수혜 관련 종목이죠.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이 수주에 대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알령이 해제가 됐을 때 한알령이 지금 완벽하게 해제가 된 건 아니지만 이 왕이 외교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까지도 한국과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이 외국의 이 중국 양해 이후에 이 외국에 대한 기업 규제를 대폭 하향하겠다라는 부분들의 강력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특히 이 화장품 화장품주들은 이 중국 한알령이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최근에 12년 만에 10배에 달하는 이런 수출에 대한 상승폭 함께 만들어냈고요. 거기다가 유럽뿐만 아니라 중독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에 대한 확대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알령이 해제가 됐을 때에는 이러한 추가적인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클리오의 경우에는 개별 상승 모멘텀 또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브랜드죠. 누니스 개선을 통해서 1분기부터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회복이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빠르게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화장품 종목들은 굉장히 여러 번 공략을 해드렸고요. 공략해드리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 클리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앞선 화장품 종목보다는 상승한 흐름이 좀 더 덜했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단기간에 이제 침체 구간에 들어서 있는데 침체 구간을 벗어났을 때에는
전국에는 강한 상승 흐름, 오늘 전거래 4월 20일 이후에 상승 흐름들을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상승 파동에 의해서 단기 충분히 전 고점 돌파도 가능한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7,2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과 클리오 두 가지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보내고 와서 수요일에 인사드려야겠네요.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